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자, 많이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번 또 살짝은 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좀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눌리고 있고 거래 대금도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것도 그럼 왜 이런지 또 우리 이 시간에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그리고 확실한 정보를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 대응도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정보 외에도 또 하나 드립니다.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보면 파트 1부터 기본편부터 파트 5 바로 주요 경제 지표까지 다 볼 수 있어요. 150 페이지 정도 되고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그것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정보도 받고 이것도 받으시면서 계속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정보를 꼭 받아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엑셀 페이지 보겠습니다. 엑셀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3,502원을 찍었고요. 저가는 3,218원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끌어올린 3,263원인데 6%예요.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내려가지 말아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안 내려오는 건 아니죠. 시장이 그만큼 많이 눌리고 있고 그리고 어 이것은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인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에 그리고 곧 이 시행이 되죠. 시행이 되는 부분에서 4월 2일 날은 전 모든 100%다 실행이 되고 그럼 이제 유예를 줬고 유예를 주면서 어 미국이 이제 무엇을 그 각각 나라마다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더 계속적으로 우린 지켜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주말이었었습니다. 이 가상자산 서밋이 있었고 정상회의를 했죠. 하면서 좋은 얘기도 나왔고 비축자산이라는 확실한 불확실성에서 이제 확실성으로 이런 비축자산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됐는데 있었죠. 있었는데 이 나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폭락을 했죠. 나스닥 100이 조정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점 대비 10%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으로 봐요. 근데 조정량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이 영향이 당연히 우리 자산으로 왔고 이 가상자산으로 그리고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장은 쉬죠. 미장은 쉬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영향을 받았는데 내일 미장이 이제 열리면 월요일부터 열리죠. 이제 몇 시간 뒤면 열리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어떠한 영향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장에 줄지 또 지켜봐야 되고 우리는 이거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대응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잡고 하냐. 그러니까 있죠. 이게 딱 브레이크라인을 딱 잡는 겁니다. 얘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시장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또 비슷하게 갈 겁니다. 내려가는 시장은 없고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브레이크라인을 잡았을 때 이때 우리가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이렇게 해 나가야 우리가 차후에 앞으로 이 XRP 같은 경우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 게 XRP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다른 코인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XRP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곧 소송이 마무리가 되죠.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ETF가 이제는 시작이 될 것이고 ETF와 함께 IPO까지 그리고 비축자산이라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눌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되죠. 내 자산 날아가니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어 이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흔들린다는 것은 매도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 중이니까. 손실 중이니까. 이 손실 중을 확정은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확정 짓다는 건 뭐예요? 매도거든요. 손실 중이에요. 그냥 단지 숫자일 뿐인 겁니다. 숫자일 뿐인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제가 회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소송만 끝나더라도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얘는 폭발합니다.
이것을 알고 가시면 되고 이건 이번 주, 다다음 주, 다음 주 정도면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이 가상자산 서밋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더군다나 지금 SEC의 소송도 몇 개 안 남았죠. 그거 다 취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는 리플입니다. 리플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놓고 간다. 지금 매도를 던지고 나온다라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4 년입니다. 4년 소송 이 동안 계속 바닥을 기어왔던 리플이 트럼프 당선에 힘입어서 또 게리 겐슬러가 내려간다는 것에 힘이 입어서 올라갔던, 그래서 지금 3달러, 4달러까지도 생각을 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폭락을 했죠. 트럼프로 인해서 올라갔던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트럼프로 인해서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려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손실 중인 것을 수익으로 전환해야죠. 수익으로. 이 수익을 전환하는 작업을 제가 도와드린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의 이런 관세 그리고 또 미국 내 정책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우리가 좀 대응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제가 이 뉴스가 나와서 같이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밀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이 경제 이 보좌관이죠. 완벽 보좌관이 이 밀란 보고서를 냈어요. 자, 보시면 달러 기축화 재편 불가피하고 또 비트코인과 금에 투자하라라고 밀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좀 내용이 많이 길어요. 총 40페이지 정도 된다 합니다. 자,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전모는 지난해 11월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 발간한 보고서 여기에 담겨져 있고, 또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장 바로 지명자 스티브 미란, 이 미란이 작성한 겁니다. 이 미란 보고서가 이제 나왔고, 이것을 토대로 트럼프가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우리가 알고 가면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미란 보고서는 총 40페이지 분량으로 트리핀 딜레마, 또 관세 경제학, 또 자자간 통화 협상, 또 향후 시장 대응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미란은 트럼프 행정부 이 관세 무역 정책을 국방 정책 또 통화 정책으로 확장해서 설명을 해 줬어요. 또 미란이 4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암호화폐와 또 금 이 등을 대체 준비 자산으로 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이 미란도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보면 자, 금융시장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가 뭐냐? 바로 달러 가치의 변동입니다. 자,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는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금융시장 안정성이 증가가 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또 대신에 달러가 약세로 이어진다면 수출 경쟁력이 증가하죠. 수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자꾸 미국이 가느냐, 이것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미국 국채 금리라고, 지금 이 국채를 많이 사용해 주길 원하죠, 트럼프는. 그래서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현재 트럼프 정부고, 이 스테이블 코인 왜 리플을 밀죠? 이 RLUSD를 바로 이 RLUSD는 국채를 담보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밀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 국채 금리, 무역 및 금융 정책이 미국 국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또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일 경우는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국채를 자꾸 강제적으로라도 사가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왜 밀고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왜 스테이블 코인을 왜 믿느냐? 바로 국채를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주식시장 반응이에요. 주식시장이 지금 상당히 트럼프의 관세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영향이 상당히 크죠. 미장이. 그 미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 국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장도 다 그래요. 지금 주식시장이.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고,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기술 또 소비재 업종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코인은 기술주예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술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S&P 500 지수와 같이 보면 좋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기술주, 이 기술주의 섹터가 나뉘는 거예요. 뭐 보안, 뭐 통신, 뭐 이렇게 다 나뉘는 거죠. 우리 코인이. 그래서 우리 코인은 기술주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게 우리 시장이고, 또 자본의 흐름도 봐야 돼요. 해외 기본이 미국에 유입될지 아니면 빠져나갈지 이거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연준의 금리 정책,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지금 이 미란의 보고서가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밑에 내용을 보면, 자, 그러면 이 향후 정책 시행 시에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반응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미국 관세를 대규모로 인상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증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증시 가능성이 변동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높고 이 조정장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조업 또 방위산업 관련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미국 내 물가 상승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환율 조정으로 이것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준의 힘이 지금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죠. 연준의 입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이 외국 투자자들 미국 자산, 주식 채권이죠. 이거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미국의 채권을 안 사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뿔이 났어요. 뿔이 난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브릭스 연합 있죠. 이 브릭스 연합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탈달러화를 외치면서 만든 이 연합이에요. 자기 자체적으로 CBDC를 개발하고 달러 사용 안 하고 우리만의 화폐로 우리끼리 거래하자, 무역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트럼프가 얘네들 상당히 공격했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네들 때문에 더욱더 관세에 집중하고 있는 게 트럼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특히 이 국채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나왔죠. 여기도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열을 올리냐면 미국의 부채 상황 때문에 그래요. 부채가 35조 달러입니다. 30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국채를 사용하면서 금리도 낮추게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해서 부채를 갚아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또 하는 게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알고 가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게 또 미국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외국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 또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하락하면 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금융 제재 이거 강할 거고 바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렇게 다 지금 얘네들 다 어떤 나라냐면 브리스 연합 애들이에요. 이것도 알고 가면 좋습니다. 이 일부 국가들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브리스 자체 통화가 대표적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도. 이 브리스 이 자체가 지금 미국의 경제를 상당히 위협하고 있다라고 좀 트럼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 연합을 상당히 지금 공격하고 있는 얘네들 특정 나라를 집어서 계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 게 이러한 이유인 겁니다. 자, 밑에 또 볼게요. 자, 그러면 금융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좀 우리가 이것도 필요한 거죠.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이런 이제 얘네들도 정책을 이런 정책의 전략도 필요하고. 자, 정책 시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정책 시행을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상당히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이게 지금 악영향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의 미장이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우리 코인 시장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자, 국제 금융 네트워크의 협력 강화입니다. 자, 미국 정책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되고요. IMF나 G20 얘네 등의 국제기구 협력과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외환시장 개입의 시점과 조정, 환율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이 개입이 신중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토요일이었죠. 지난 토요일 날 파월 의장 얘기 전에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잡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이 부분에 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 이것을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잡은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서밋 전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면 좋고요. 자, 연준 금리 정책 또 통화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금리가 너무 빠르게 상승할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지금 이 금리 그래서 파월 의장이 금리는 경제 지표를 보고 이 금리 조정을 하겠다라고 파월 의장이 지난 토요일 연설 때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와 같이 가야 돼요. 연준과 같이 움직여야 지금 이 경제적인 손실 또 경제적인 충격을 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란 이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한 많은 페이지 수인데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는 기사가 있길래 좀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금융시장과 정책시장 간의 시행 간의 균형 유지의 필요성이 나왔습니다. 자, 무역 통화 정책,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시행 방식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이 미란 보고서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핵심. 관세 정책은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높죠.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시행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면서 가겠다라고. 지금 이 트럼프 이 경제 고문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생각과 똑같을 거예요. 여기 또 달러 약세 정책이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가 될 수 있어요. 달러가 낮아지면 미국 내 투자가. 자, 금리 상승 가능성을 또 면밀히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금융 제재, 또 외환시장 개입과 같은 조치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 또 연준과 조율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정책을 트럼프가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트럼프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죠. 한마디 더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을 상당히 좌지우지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페이지 수가. 자, 그럼 모든 경우에서 비트코인과 금은 수혜를 받을 수가 없, 목소리 셌네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과 금이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알트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알트의 대표가 누구예요? 이더리움 XRP죠. 얘네들도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이렇게 심한 하방 압박을 주고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다.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무엇 때문에 지금 미장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거 미장 빼면 뭡니까? 우리는 제가 오전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바로 우리는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어디에 속하지도 않는 거예요. 탈중앙화의 이겁니다. 어디 지금 미국의 영향이 크지만 이것도 단기적이다라는 것을 꼭 이것만 알고 가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위에서 논의된 모든 시나리오를 추진하든가 아니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결과가 이제 이 미란 보고서에서 뽑아낸 건데, 보면 동맹국, 적대국, 또 중립적인 무역 파트너 간의 구분이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보면 안보 보호망 없이는 독자적으로 방위 비용을 뭐 부담하는 국가들은 잠재적 혼란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안보 보호망 없이 독자적으로 방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국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이제 아마도 이 미군들 이 비용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자, 또 밑에 내용을 또 보면, 자, 셋째는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변동성 증가가 예상이 되고 몇십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정책 변화에 대한 대전환.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압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이렇게 세게 나오면 당연히 미국을 좀 등한시할 수 있는 나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럽, 특히 유럽 애들이, 뭐 아시아는 말 잘 듣잖아요. 근데 유럽 애들은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속화될 수 있고, 이거 달러 자산에 대한 대안을 찾으는 노력에 이게 더욱더 강화될 것이 풍분하고, 여기에 위안화 그리고 새로운 브릭스 통화, 이런 창출과 같은 시도가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당장은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브릭스 통화 그리고 이 위안화는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이 브릭스 이것을 한 방에 묶어서 지금 트럼프가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공격하면서 관세로 눌러버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끔 만들고,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자꾸 만드는 것은 달러와 1대1 연동이기 때문에 그렇고, 달러를 당연히 사용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도 올라가고 코인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국채까지도 사용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RLUSD 바로 리플이 상당히 기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대체 준비 자산, 금이나 암호화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지는 눌려요. 단지 눌린다 쳐서 이 부분이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겁니다. 반드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말을 미란 보고서를 제가
길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미라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장은 반드시 회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정 트럼프 정책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죠.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보면 정책의 핵심은 관세 정책은 효과적인 무역 조정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또 관세는 무역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트럼프 행정부 때 했습니다. 이게 18년, 19년 이때 무역 전쟁 사례를 보면 관세 인상이 반드시 인플레이션 초래하지 않았다. 또 환율 조정으로 통해서 일부 영향을 상쇄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무역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무역 협상의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지금 캐나다가 공격적으로 나오죠. 캐나다가. 캐나다가 "니네? 그럼 우리도 30% 부과해."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화나서 "내일 당장이라도 캐나다는 관세 부과하자. 목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가야죠.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국의 불안불안한 경제를 만들어 가면서 이걸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이 단기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경제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은 나라 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 관세가 25% 때린다고 해서 뭐 다 25%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는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지금 이 결과를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 향후 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이런 모든 결과는 어차피 4월 2 일로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4월 2일 전에 그러니까 3월 내내는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건데 이 4월 2일 전에는 이 관세로 인한 모든 협의를 할 가능성이 나라마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반드시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것은 우리 미장이 열려 봐야 알아요. 우리 시장이 인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지금 미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우리 시장은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탈중앙화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속하지 않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가상자산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또한 곧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겁니다. 길게 가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휘청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버텨내야죠. 버텨내야 됩니다. 물론 비중이 많이 실려 계신다면 많은 비중을 실어 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은 좀 덜어내시고 현금 확보는 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 꼭 말씀드리고 이런 모든 정보를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보 받고 가셔야 되고 지금은 우리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매도가 따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잡아 드리는 거고 중심을 잡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보를 받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지금 속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거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정보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다 들어오셔서 받으시면 되고 제가 매번 오전마다 브리핑도 해 드리고 다 해 드립니다. 꼭 받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가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게 비중입니다. 구간도 매수 매도도 중요하죠. 근데 비중이 중요해요. 내가 1 0 0만 원이든 5 0만 원이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리플을 투자할 때 투자하기로. 그러면 이것을 그냥 올인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다 박아 놓고 만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나눠서 시드머니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해 놓고 가셔야 된다. 왜냐면 시장은 이렇게 갑니다. 눌렸다 갑니다. 눌렸다. 눌림목이 나오고 지지 라인도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럼 이 눌림목마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내 개수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내 단가가 낮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수익이 오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은 정말 중요해요.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죠. 매수 매도까지 확실히 잡아 드리니까 꼭 정보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면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이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 무료니까 절대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요구도 없고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보 꼭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정보 받고 움직이는 거, 정보가 가지고 내가 정보 이식 움직이는 거, 또 없이 움직이는 거 틀려요. 꼭 정보 받고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그리고 또 저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참 길었습니다. 뭐 거의 30분 정도 됐네요. 끝까지 들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 중의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힘들더라도 이 버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